안녕하세요. 오늘 딥다이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있잖아요. 그 텐베거 후보 기업 발굴에 대한 분석 노트랑 리포트들. 이것들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게 단순히 재무제표만 보는 게 아니고 거시경제, 산업, 또 개별 기업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통합적인 분석 틀이잖아요. 상당히 흥미롭던데요. 오늘 저희 미션은요, 이 자료들에 나온 그 거시경제 변수들하고 산업 분석, 특히 그 포터의 5가지 힘 모델, 이게 실제 텐베거 발굴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 핵심 통찰을 한번 뽑아보는 겁니다. 자, 바로 시작해 볼까요? 근데 이 큰 그림을 먼저 그리는 거,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? 네, 그게 핵심은 연결이에요, 연결. 자료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있잖아요. 이 거시경제 역풍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한 산업에 있으면 이게 10배 성장 어렵거든요? 그러니까 거시경제라는 큰 숲, 그리고 산업이라는 나무 군락, 이걸 먼저 이해해야 그 안에 있는 개별 기업, 즉 나무의 잠재력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. 오늘은 그래서 그 숲이랑 나무 군락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. 아, 좋습니다. 숲과 나무 군락. 그럼 거시경제부터요. 특히 그 자료에서 금리랑 유동성 얘기가 자주 나왔는데 이게 외래 성장주에 그렇게 민감하게 작용하는 건가요? 그게 핵심은 미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냐에 달려 있어요. 저금리 시기에는 일단 기업들이 돈 빌리는 비용이 싸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투자도 쉽게 하고 M&A 같은 거 인수합병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죠.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성장주는 보통 아주 먼 미래의 큰 이익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. 맞아요. 먼 미래. 근데 금리가 낮으면 이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가져올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낮아져요.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되는 거죠. 특히 그 분석하신 기술 기업들처럼 미래 현금 흐름이 아주 중요한 것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그러니까 미래에 벌 돈이 현재에 더 크게 잡힌다. 이런 거네요. 와, 그럼 반대로 고금리는 정말 치명적이겠어요. 정확합니다. 고금리는 일단 이자 부담 늘어나죠. 투자 위축되죠. 이것도 문제지만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를 그냥 확 떨어뜨려 버려요. 그래서 성장주 밸류에이션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.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그 방향성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자료 중에 그 글로벌 경제 전망 리포트 있었잖아요. 거기서 지적했듯이 인플레이션하고 경제 성장률, 이것도 절대 무시 못해요. 네네. 인플레이션 높으면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비용 부담 커지고 사람들 지갑도 얇아지잖아요. 소비가 줄을 수 있고요. 또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당연히 기업 매출도 줄어들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보고 위험 관리를 해야 합니다. 와, 거실경제 변수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. 자, 그럼 이제 이 큰 환경을 봤으니까 기업이 실제로 속해 있는 그 산업 자체의 매력도를 분석하는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죠. 자료에 보니까 마이클 포터의 5가지 경쟁 요인 모델을 활용한 분석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. 이거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? 포터 모델. 이거 정말 강력한 도구죠. 어떤 산업이 구조적으로 얼마나 매력적인지, 돈 벌기 좋은 곳인지 진단하는 데 아주 유용해요. 핵심은 그 5가지 힘이 서로 어떻게 작용해서 결국 그 산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지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. 자료에 나온 예를 좀 들어볼까요? 첫 번째가 신규 진입자의 위협이죠. 예를 들어 그 분석하신 바이오테크 산업 자료 보면 연구개발 비용 엄청 들고 특허 장벽도 높아서 아무나 막 들어오기 어렵잖아요. 네, 그렇죠. 진입 장벽이 높죠. 근데 또 동시에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크리스퍼 같은 특정 신기술이 발전하면 갑자기 새로운 경쟁자가 확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이런 양면성을 잘 봐야 합니다. 그렇군요. 신기술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. 두 번째는 기존 기업 간 경쟁 강도인데 이것도 자료에 나온 이커머스 분야 보면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들끼리 경쟁이 어마어마하잖아요. 맞아요. 엄청 치열하죠. 그래서 수익성 압박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점점 승자 독식 구조로 가면서 시장 지배력은 오히려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.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그다음 세 번째가 구매자의 협상력인데 예를 들어 그 B2B 소프트웨어 기업 자료에서 보면 만약에 특정 대형 고객사 한두 군데에 마찰이 너무 몰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?
그 고객사가 가격 깎아달라거나 요구 조건 걸기가 쉬워지겠네요. 힘이 세지니까. 그렇죠. 그럼 기업 수익성에는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. 자료에서도 그 점을 지적했고요. 네 번째, 공급자의 협상력도 재밌었어요. 반도체 산업 분석 자료 보니까 특정 장비나 소재를 만드는 회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으면 칩 만드는 회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회사 요구를 들어줘야 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분석이 있었죠? 네, 맞아요. 공급자가 갑이 되는 거죠. 마지막 5번째가 대체자의 위협입니다. 이건 뭐 노트에 쓰신 것처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가 가죠. 아, 전기차. 네. 전기차라는 아주 강력한 대체제가 등장하면서 산업 전체가 지금 막 뒤바뀌고 있잖아요. 이런 대체제의 등장이 어떨 때는 엄청난 텐베거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 5가지 힘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요. 아, 이 산업에서 어떤 기업이 구조적으로 좀 유리한 위치에 있구나. 그래서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겠구나. 즉, 텐베거가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걸 가늠해 볼 수 있게 됩니다. 와, 정말 듣고 보니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네요. 유기적인 분석입니다.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당신의 자료에 담긴 그 텐베거 찾는 여정이라는 게 단순히 기업 하나만 볼 게 아니라 거시경제라는 큰 파도, 그리고 산업 내 경쟁이라는 지형도, 이걸 함께 읽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. 결국 이 분석 틀이 당신의 투자 결정을 내릴 때 훨씬 더 넓고 깊은 시야를 주는, 뭐랄까, 강력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죠.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당신의 자료들, 그리고 이 분석 틀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. 현재 거시경제 변화, 뭐 예를 들면 계속되는 금리 변동성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거요. 아니면 특정 산업 내에서 일어나는 기술 혁신, 뭐 AI나 에너지 전환 같은 것들. 이런 요인들을 다 고려했을 때 지금 당신이 보시기에 어떤 분야에서 새로운 텐베거가 탄생할 만한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나요?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것. 이게 어쩌면 다음 스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와,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시네요. 좋습니다. 오늘 딥다이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 분석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뵙겠습니다.